안녕하세요. 모핑아이 김기영 대표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저희 김정석 이사가 참석은 했지만 발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거는 메타버스 관련 최근 산업 동향과 함께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오늘 김영주 이사장님도 오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전 LG CNS에서 26년 5개월 동안 신사업 리더나 임원, 디지털금융 사업총괄과 블록체인 추진 단장을 작년 5월까지 역임을 했었고 한글과 컴퓨터 그룹에서 신사업 총괄 임원 전무를 갖다가 여러 계열사 대표이사를 경험을 하고 올 1월에 모핑아이라는 회사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융합하는 모핑 인텔리전스라는 회사로 설립을 해서 좀 빠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5월에 중소기업과 엔비디아가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선정이 됨으로써 데이터와 연결된 현실의 마이데이터와 연계된 메타버스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초대를 해주신 걸로 알고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적인 메타버스의 일반 논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 메타버스의 산업 동향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이 될 관련 법과 규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새롭게 떠오른다라는 용어라기보다는 2006년도부터, 1996년도부터 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결합적 의미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훨씬 더 화두가 되고는 있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렇게 요즘 투자자 이제 요청이 많아서 IR을 하다 보면은 그 회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뭐냐라는 질문부터 먼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2006년도에 그 실시했던 미국의 미래학협회에서 주관했던 그 로드맵에서 서밋의 정의는 메타버스는 융합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연구화된 가상 공간의 융합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그것을 경험할 때 동시에 혼재되어 나타난다라고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미 그 96년도에 바람의 나라나 LG 소프트웨어의 교육과정 수료식도 예전에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융합의 형태로 사실 진행이 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를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점 비대면 중심 사회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또 비대면은 또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대면 중심 구조의 사회에서 대안적으로 여러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이제 메타버스가 창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 행정 분야나 기업 경영 그리고 공연이나 행사, 마케팅 홍보 등등에서 많이 요즘 메타버스가 활용이 되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가장 비슷한 게 그럼 게임 회사들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MMORPG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이 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통점은 플레이어가 직접 들어가서 자신을 반영하는 아바타를 직접 조작을 하고 그 아바타를 기반으로 타인과 소통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MMORPG 게임들은 게임사, 지금의 게임들도 마찬가지인데 게임사가 설계한 그 틀 내에서만 진행하는 폐쇄적인 구조이고 사냥이나 전투를 하는 어떤 경쟁 지향적인 목적성을 가졌다라는 게 어떤 전통적인 게임 관련 메타버스인 거고 최근에 나오는 메타버스는 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 내에서 직접 그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개방적 구조 그리고 가상에서 현실을 대체하려는 현실 지향적 목적성을 가졌다라는 게 전통적인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4대 요소라고 흔히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미러월드,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가상세계, 지역적인 의미의 가상세계를 다 메타버스의 4대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것들이 지금 융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세계라는 거가 어찌 보면 가장 요즘
그 메타버스는 거의 그 가상의 게임 이쪽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와 같은 그 게임부터 마인크래프트나 세컨드 라이프 같은 3차원 환경까지 아우르는 이런 가상 커뮤니티를 총칭하는 가상 세계가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메타버스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실을 반영한 미러 월드, 우리 뭐 카카오 맵이나 이런 것들도 미러 월드라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지만 그 뭐 요즘은 그 신입사원 한영애 SKT 이프랜드를 통해서 한다거나 뭐 제페토를 통해서 공모전 시상식을 한다는 등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어떤 정보적으로 확장된 그러한 가상세계. 그래서 현실 지향적인 목적성을 지니는 그러한 미러 월드들도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이프 로깅인 것 같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예전에부터도 뭐 지금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더 라이프 로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어떤 경험과 정보를 다 캡처를 하고 저장하는 그 기술적 특성을 얘기를 하지만 요즘 예전에는 안경으로 모든 걸 다 로깅을 하다가 지금 라이프 로깅 인스타그램 같은 데나 보면은 일부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상현실로 연계되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저희는 개인의 라이프 로깅을 자동화하는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로깅과 함께 이제 확장현실 가장 어찌 보면 뭐 VR이나 AR 또는 MR과 같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나 인터페이스 기기를 통해서 확장 증폭된 현실을 말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XR로 확장현실 통칭한 그런 XR로 그 이제 메타버스의 한 요소로도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요즘은 점점 융합이 또 되어 가면서 각 산업에서 특성에 맞게 메타버스들이 구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 과정을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과거는 완전한 가상세계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제시하거나 현실과는 완전히 떨어진 동떨어진 게임성 그러한 것들 안에서의 어떤 사용자 간의 소통하는 커뮤니티 제공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메타버스였다면 최근에는 확장된 가상세계로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니터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 재현되는 어떤 출력물을 인지하는 그런 방식에서 나아가서 VR이나 AR이나 그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확장된 방식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가상세계에서 좀 새로운 진보된 메타버스가 나오고 있고요. 미래에는 결국은 현실을 대체하거나 현실과 혼합한 그러한 가상세계들이 좀 더 많이 나옴으로써 가상의 경험들이 현실과 긴밀히 연결이 되고 현실에 있었던 것들이 대체돼서 가상에도 나타내어서 재현이 된다거나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미래에는 가상과 현실이 혼합이 되는 그러한 메타버스로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과거는 아까 MMORPG 형식의 그런 게임을 주류로 해서 메타버스들이 지금 많이 게임 위주의 메타버스들이 나오면서 로블록스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 현실 반영 목적의 게임이 일부 존재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한계점은 현실 세계를 반영하려는 그 시도는 있었지만 대부분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경쟁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하는 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재 그 메타버스들을 보면은 제페토나 이프렌드 그리고 게더타운 이런 데서 보면은 현실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메타버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기업 경영이나 공연, 교육, 전시회 이런 데를 이제 대면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한계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존 게임의 연장선에서 2D에서 3D로 현실 반영의 목적성을 추가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피드백들도 있고 그다음 성능도 문제가 있고 사용자 경험에서는 강사나 그 경영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참여자들한테는 그 사용자 경험의 어떤 실제적 측면에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약간 아직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발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높은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그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활용 측면에서 병목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CPND라는 생태계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컨텐츠, 그러니까 C는 컨텐츠인데 어떤
VR을 활용한 킬러 메타버스 컨텐츠가 사실은 되게 부족하고 있고 플랫폼, 지금 AR이나 VR 컨텐츠를 제작은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메인 플랫폼이 부재하다거나 또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5G가 많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게 좋지만 여러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상하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 네트워크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활용 관점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가능한 디바이스가 비용이나 관심 부족 또 체감 수준 등으로 해서 어떤 가구 보급률에서는 32개국 기준으로 1.2%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CPND의 생태계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활용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XR 기반의 현실과 또는 어떤 데이터 기반이든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메타버스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비대면 사회에서 이제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대면 사회로 갈 때 어떻게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어떤 XR 측면의 메타버스를 구현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CPDN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들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간의 어떤 접근성에 대한 격차 해소가 되게 필요한 것 같고 현재는 지금 MZ세대나 10대 위주로 메타버스의 시장 구조인데 장년층이나 노년층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CPND 생태계를 좀 조화롭게 성장을 시켜서 이용자들에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와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내는 어떤 플랫폼의 조화로운 결합과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될 그러한 법제도와의 어떤 정합성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 대체 목적으로 메타버스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라는 그 환경 때문에 모욕을 하거나 성희롱의 문제 또는 어떤 현실 대체성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말 효력이 있을 건지 가상 공간 내에서 어떤 상거래할 때 과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방식의 어떤 차별점 이점을 이제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더 부각된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 대면 사회로 회귀했을 때 메타버스가 어떻게 안 나오잖아. 어디서 소리가 냈을까요? 메타버스가 좀 더 차별적 가치를 제시할 그런 필요들로 있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영역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그 법과 규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국내외 동향을 조금 저희는 살펴봤고 뭐 토론은 뒤에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블록스가 한국 공식 이제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공식화하였죠. 근데 이제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가 지금 한국에 오면서 미국에서는 게임 안에서 로벅스라는 어떤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로 물건도 만들고 사고 팔고 이걸 다시 달러나 현금으로 환금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게임법상 국내 게임 규제 기관인 게임 위에서 지금 로블록스는 화폐 황금성에 대한 이슈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블록스는 게임에 죄송합니다. 게임에 해당하는가? 지금 네이버 제페토는 엔터테인먼트로 분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의 등급 분류 심사를 받지 않는데 이 로블록스는 게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행성을 우려해서 불법으로 규제하라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메타버스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좀 풀어줄 것인지가 조금 궁금하고 좀 지켜볼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규제를 보면은 지금 메타버스 자체는 뭐 뒤에서 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입법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주요 정책은 뭐 오늘 이제 나이파에서도
지금 주간에서 해주시는 것처럼 큰 틀에서는 정책 지원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뭐 가기정통부, 뭐 문체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많은 이제 지원을 해서 키우려고 육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언스 결성이나 또 메타버스 허브를 통해서 전문 기업이나 개발자 육성 그리고 이제 펀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이제 규제 관점에서는 이걸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법률로 봐서 어떤 규제를 할 건지 게임과 메타버스의 구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아직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 또 메타버스가 가상환경인데 그 얼마 전에 그 게임에서 리니지 게임에서도 NC소프트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 중앙화된 게임이나 메타버스 환경이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돈을 주고 개인이 사더라도 사실 그게 뭐 5천만 원이었다 1천만 원을 내려고 다시 5천만 원 롤백이 됐을 때 그 소비자들은 사용자들은 항의만 하지 어떤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어떤 실체를 증명하고 이게 내 거라는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NFT가 결합이 되어야 되고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NFT가 결합이 됐을 때 또 불법 게임물로 보고 뭐 등급 심의를 거부하려는 규제가 좀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어떤 지금 소송이 그 게임물관리위원회랑 스카이피플이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NFT한 규제도 좀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유연하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산업의 육성과 함께 이런 규제도 같이 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메타버스도 좀 살펴봤는데 물론 해외에서도 아직 메타버스 자체는 입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도 메타버스 자체보다는 해외는 XR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와 그리고 메타버스 컨텐츠에 대한 육성에 되게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공부문의 ICT R&D 프로그램으로 어떤 XR 기술 개발을 국방부와 또 국토안보부에서도 XR 기술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가상 훈련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개발도 하고 있고 영국이 4대 디사익싱 기술 XR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다양한 인력에 대한 어떤 육성이나 산업 지방 정부별로 어떤 맞춤형 산업 육성 정책으로 추진을 이제 중국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규제상을 보면은 미국은 국내하고 다르게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되는 그 재화에 대해서 황금성 이슈가 이제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 사업화에 문제가 거의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풀지 않으면 또 결국은 기술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업화에 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이제 그 황금성 이슈 규제 완화하는 걸 좀 저희도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아직 메타버스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 NFT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데 뭐 NFT가 사실 디지털 아트가 될 수 있고 재화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가상화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나라 금융위와 함께 미국 이런 쪽에서도 좀 풀어주는 뭐 약간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타버스는 가상에서 현실로 오면서 결국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메타버스로 이제 이루어지고 크리에이터나 뭐 콜렉터나 여기 참여하는 사용자들도 메타버스라는 제2의 어떤 경제 생태계에서 뭔가 돈도 벌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재미와 문화와 돈을 다 벌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저희도 이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게임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그 CPND 생태계 구축을 같이 만들고 여기에서 차별적 이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와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도 메타버스가 사회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치를 같이 만들어 가는데 우리 오늘 포럼을 중심으로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모핑아이에 대한 소개는 일부러 넣지는 않았고요. 현실과 연계된 메타버스를 만들면서 이런 규제를 같이 풀어가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